자, 다시 보겠습니다. 외계 행성이 있습니까에 대한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증거 중에서 이제 간접적인 증거, 도플러과라는 이름을 썼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도플러과 밑에 시선 속도라는 이름을 썼어요. 항상 붙박이 별, 가만히 있는 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별이 어떻게 된다고? 우리한테 다가왔다가 멀어졌다, 다가왔다가 멀어졌다 합니다. 다가올 때는 청색편이, 멀어질 때는 적색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지구예요. 이게 별이에요. 행성을 직접 보진 않고 항성을 보는 거죠. 근데 항성의 여러분이 보는 시선의 방향의 속도가 있네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선 속도를 시간 t1, 2, 3, 4에 대해서 시선 속도가 플러스인 것은 적색편을 얘기합니다.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란 뜻은 청색편을 얘기합니다. 즉 별이 여러분들로부터 멀어질 때를 플러스 시선 속도라고 적는 거예요. T3 시점이 적색편의 극대점이네요. T3 별이 멀어질 때 지구는 이쪽 방향에 있습니다. 별이 멀어질 때 T3 시점이 적색편이에요. 최종점이군요. 여기가 T3 시점 됩니다. T1 시점은 청색편이에요. 청색편이라는 것은 시선속도와 음의 최고점을 얘기하죠. 여기가 T1점입니다. 뭐 자연스럽게 T2, T4 다시 T1 할 수 있겠군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시선 속도의 미니멈에서 다시 미니멈까지 또는 맥시멈에서 다시 맥시멈까지 오는 게 결국엔 행성의 공전 주기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공통 질량 중심으로 별의 그리고 행성의 공전 주기 말입니다. 서로 공전 주기는 같죠? 이해되셨어요? 공통 질량 중심으로 별이 움직이는 주기와 행성이 움직이는 주기는 서로 같다. 고생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까? 하면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메인입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행성의 존재, 외계 행성의 존재에 대해서 첫 탐사해봤던 방법이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탐사해봤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공전주기가 짧고 질량이 큰 뜨거운 목성 행성, 생명이 살기는 그닥 마땅치 않은 행성의 존재들에 대해서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럼 지구에서 바라보는 방향, 이거 우리는 시선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보는 시선 방향. 그것과 행성이 공전하는 방향. 공전의 방향에 대해서 나눠갈 수도 있고, 즉 항성에 대해서 행성이 공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선하는 방향과 나눠날 수도 있겠고 비스듬할 수도 있겠고 이랬습니까? 수직할 수도 있겠습니다. 확률상 세 가지겠죠. 나르는 방향, 시선 방향과 나르게
비스듬하게 그리고 수직하게. 행성의 시선 속도라는 건 부플 효과라는 것은 행성이 이렇게 돌면 제일 크게 나타나겠네요. 똑같이 돈다 하더라도 비스듬하게 돌면 약간 줄겠네요. 그래도 다가온다 청사편이 멀어진다 적사편이는 일어납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수직하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가는 부분, 이렇게 가는 부분 시선방에 수직하면 청색 적사편이 없어요. 이해됐어요? 현대건축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건 식현상이에요. 이미 여러분한테 금성식이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금성식. 태양 앞을 금성이 쓱 지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금성의 내한면 통과라고 하면서 금성식 말입니다. 일식 얘기했고 월식 얘기했고 마지막 금성식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금성식. 태양 앞을 금성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네요. 태양면을 지나가니까 금성이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분명히 태양의 빛이 약간 어두워져요. 물론 다이나믹하게 어두워지진 않아요. 단 1%도 어두워지는 건 없어요. 보통 약 10,000분의 1, 1,000,000분의 1 이 정도로 태양빛의 빛이 약화됩니다. 이게 그거 어떻게 측정해요? 사람 눈으로 측정할 수 없죠. 기계가 측정해야 되겠습니다. 광선선이 측정해야 되겠습니다. 외계 행성이 항성 앞을 쓱 지나갈 때 마치 여러분들이 지구고 금성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쓱 앞을 지나갈 때 그때 식현상이 가능한데요. 이때는 나른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비스듬하면 식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리가 만무하죠. 다음에 수식해도 식현상 안 일어납니다. 근데 왜 식현상을 가장 현대과학에서 관심 있게 관측하느냐, 외계행성 탐사에 이 식현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분광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물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광학. 빛을 분석하는 거예요. 빛을 분석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면 어떤 원소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항성의 빛을 관측하고 행성의 대기를 통과한 빛을 관측해 보면 그 차이가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항성의 빛과 행성을 통과한 빛, 행성의 대기를 통과한 빛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차이는 뭐겠습니까? 행성의 대기에 뭐가 있어라는 거 알겠죠. 만약 행성의 대기에 수증기 정보가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액체 상태에 물질이 있지 않을까? 혹시 행성의 대기에 O2, 산소에 대한 정보를 찾았어요. 뭘까? 알다시피 O2 산소 반응성이 굉장히 커요. 이상하게 안도메다 가니까 산소 반응성이 없어. 이럴까요? 그건 아니죠. 산소 반응성인 건 지구에서나 안도메다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 반응성이 큰 산소가 O2 분자 그대로 있다는 뜻은 지구처럼 광합성화 생명체 있지 않을까? 광합성화 생명체 있다는 것은 그게 꼭 인류처럼은 아닐지 할지라도 어쨌든 육지에 기나와 돌아다니는 다세포, 흔히 말하는 고등생물이에요. 그런 놈이 있지 않을까? 현재 지구상에 발견된 종 중에 제일 많은 종은 절지동물 쪽입니다. 절지동물. 흔히 말하는 곤충류들이에요. 절지동물 쪽은 다리가 6개인 곤충과 같은 육각목과 다리가 8개 거미류들, 다리가 10개 가재라든지 개, 그런 말입니다. 그런 새우 이런 것들의 식감목들 이런 것들 또는 지네처럼 다지류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데요. 그게 제일 많습니다.
그거 굉장히 고도한 생명체예요. 생명의 진화 정도를 볼 때 굉장히 고도한 거예요. 우리 그 정도로 엄청나게 고도한 생명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명체가 있는 곳이면 결국에 이제 나중에 SF 영화의 궁극적인 영화 하면 뭡니까? 지구 환경이 너무 오염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소행성이 이제 처박힐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이런 얘기할 때 그쪽이 타깃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아주 먼 훗날에 얘기했습니다만. 자, 그러면 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아까 말했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이렇게 된다면 비스듬히 되는 이런 건 못 찾아요. 어떻게 될 때만? 앞을 가려고 할 때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별의 밝기에 대해서 쓱 살짝 줄어들어요. 자, 여기서 줄어드는 건요. 야, 별빛이 한 반전 이상 줄어든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100이라면 99.99 이런 게 되는 거예요. 10,000분의 1, 100만 분의 1로 줄어드는 그 정도 아주 희미한 밝기 함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밝기의 변화량 L로 쓰면 좀 그런가? 광도를 쓸까? 광도로 쓸까? L로 쓰자. 예. 광도, 밝기의 변화량이 감소하려고 하면은 하겠습니다. 얘의 경우엔 행성에 의해서 감소하니까 행성의 반지름 제곱에 비례합니다. 행성의 반지름이 2배 된다는 것은 가리는 면적이 4배가 되겠죠. 무슨 뜻이 알겠어요?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에 면적의 변화량이 비례됩니다. 이해되셨어? 그럼 전통적으로 생각해보자. 태양 주위에 수성이 쓱 지나가는 것과 목성이 쓱 지나가는 걸 생각하면 다른 데서 쳐다볼 때 수성이 지나가는 것과 목성이 지나가는 것 발견 확률은 누가 더 커? 당연히 목성이 크죠. 반지름이 클수록. 이해됐어요? 반지름이 클수록. 자, 근데 한 번 지나가고 다음 지나갈 때 100년 걸린대. 이게 뭔데? 공전 주기가 되겠죠. 한 번 지나가고 다음 번 지나갈 때 100년 걸린대. 그러면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공전 주기는 짧아야 되겠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질량이 큰 행성은요. 가스형 행성의 확률이 높아요. 게다가 공전 주기도 짧대. 방금 얘기했던 도플러하고 똑같잖아. 그죠? 안 그래요? 네. 초창기 식현상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앞에 도플러하고 같은 타입의 행성들 발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말했다시피 태양 정도의 별에 딱 지구 태양 사이 거리에 딱 지구 정도 사이즈의 그리고 이런 조건을 만족할 흔히 말하는 슈퍼지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보다 질량이 큰 행성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네요. 암석형 행성인데 질량이 크대. 표면 중력이 지구보다 커요. 그럼 만약 우리가 착륙했다면 쉽게 끌어다닐 수 있을까요? 표면 중력이 2배 더 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면 여러분들을 하나 더 위에 업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 지구보다 질량이 작은 행성이야. 그럼 어떨까요? 펄쩍펄쩍 뛰면서 재밌게 날아다닐까요? 달에 우주인들이 암스트롱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펄쩍펄쩍 이쁘게 잘 뜁니까? 상당히 중력이 약하니까 오히려 뒤뚱뒤뚱하죠.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화성에서 태어난 아이가 지구에 오는 얘기들을 다룬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화성 표면 중력은 지구 중력보다 3분의 1입니다. 다시 말해 화성에 태어난 아이가 만약에 지구로 수학여행이라도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배의 중력을 합니다. 그 뼈가
남아나지 못하죠. 여러분들 둘을 위에 얹고 걸어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하는 거예요. 뭐 얘기는 이제 옆으로 둘러섰습니다만, 어이 잠깐만요. 당신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러면 뜨거운 가스형 목성 행성을 지금 식현상을 통해서 찾아냈다고 했는데 왜 이게 지금 새로이 더 가장 행성 탐사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하는 거라고요. 별의 밝기 변화를 본다는데 그럼 별의 밝기 변화가 작아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작아도. 그러면 망원경을 지상에 놔둬야 될까요? 지구 밖에 놔둬야 될까요? 당연히 지구 밖이죠. 히파르코스, 혹시 히파르코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별이 밝고 어두운 것을 등급을 나눈 사람입니다. 그리스 옛날에. 히파르코스 인공위성에 올라가서 이제 별을 스캔하는 거죠. 지상에서보다 훨씬 더 정밀도를 가지고 스캔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량이 작은 행성들에 대해서 특히 가스형 행성이 아니라 암석형 행성의 존재들에 대해서 찾아냈다는 거고 지금에 와서는 지구 정도의 크기의 질량에 대한 행성들의 존재들도 찾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굉장히 가능성은 드물어도 도플 효과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구, 슈퍼지구에 딱 적합한 그런 행성들에 대한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방법이라는 거죠. 정리해 주십시오. 자, 써서 우리가 도플러 효과 이게 일단 베이스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시킨다 했잖아요. 이 둘이 연결시켜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보십시오. 별입니다. 행성이에요. 되겠어요? 무엇을 관측하는 거죠? 행성을 보는 거예요? 별을 보는 거예요? 행성을 보면 직접 관측이죠. 내한테 당신이 무슨 일인데 직접 관측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어요. 행성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뭘 본다고? 별을 본다고요. 항성을 보는 거예요. 자, 항성이 멀어질게요. 항성이 멀어집니다. 청석편이 적석편이요? 적석편 이후에 4분의 1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이쪽 볼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제일 중요한 단어야.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야. 별이야, 항성이야. 이걸 보는 거예요. 별이 멀어져. 별이 멀어지면 뭐라고? 적색편이. 적색편일 때는 시선 속도가 뭐라고? 플러스 양의 값을 가져. 알겠어? 적색편 이후에 4분의 1주기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4분의 1주기 식현상이 일어나지. 이래서 뭘 얘기하겠어? 적색편이 이후에 4분의 1주기 후에는 식현상이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별이 멀어져. 멀어지고 다가오고 멀어지고 다가오고 하는데 멀어진 뒤에 4분의 1주기 후에는 별 앞에 행성이 가리는 식현상이 일어나. 식현상이 일어나기 4분의 1주기 전에는 적색편이가 일어나. 적색편이 이후에 4분의 1주기 후에 식현상. 이랬어? 그러면 식현상 이후에 4분의 1주기 지나면 별이 다가오겠지. 청색편이. 이랬어요? 식현상 이후에 4분의 1주기에는
청소편이. 둘 중 어떤 게 나도 상관없지. 기왕이면 별이 멀어지고 4분의 1 주기 후에 식현상. 이게 훨씬 더 낫겠네. 이해됐습니까? 불연결 적색 편이 후 4분의 1 주기 뒤 식현상. 알겠나? 이 두 개 연결한 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 별이 멀어지고 4분의 1 주기에 행성이 별 앞을 가리는 식현상. 알겠어요? 이 패턴이야. 매번 물어보는 게 이거야. 물론 식현상 뒤에 4분의 1 주기에는 별이 다가오겠지. 오케이? 정리해 주십시오. 광도의 변화를 봤어요. 광도의 변화를 봤어요. 이건 광도가 크게 변하네요. 이 행성의 반지름과 이건 광도가 조금밖에 안 변하잖아. 이 행성의 반지름은 어떨까요? 하면 당연히 이게 반지름이 행성의 반지름 크죠. 광도가 많이 감소했으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공전 주기가 어떻습니까? 하면 기네요. 이 공전 주기가 짧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두 개 이상의 행성을 묶어서 서로 연결해서 질문할 수도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요놈에 의한 식현상들은 상대적으로 공전주기가 짧게 가까이 도는 행성이었겠고, 근데 반지름 작아요. 이거는 반지름 큰데 좀 멀리 도네요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교 분석하는 문제도 있겠네요. 오케이? 부풀효과 식현상은 행성을 직접 본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중심별, 행성이 도는 중심별을 관측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미세 중력 렌즈 효과는 뭘 관측합니까? 하네요. 일단 중력 렌즈 효과라는 이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물리 쪽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질량체에 큰 놈이 있다면 광원에서 오는 빛이, 우리는 빛은 직진합니다라는 이름을 썼지만 질량체 근처에서는 빛이 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관측자 입장에서는 질량체 큰 쪽에서는 빛이 모아지다 보니까 이 광원, 이게 평소보다는 더
밝게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광원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T1 시점, T2 시점, T3 시점 볼 때 T1 시점에서는 그냥 스트레이트 온 빈방 관측됐다면 T2 시점에서는 모아서 빛을 보다 보니까 훨씬 더 밝게 보여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광원의 빛을 볼 때 이런 그림이 광도가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되겠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세 중력 렌즈 효과는 누구를 관측하고 싶습니까? 하면 이 광원을 관측하고 싶습니다. 이 광원은 배경별이라고 불러주는 광원입니다. 이 광원은 배경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성, 북방위별 한 자리 있다 했잖아요. 근데 진짜로 가만히 있는 별일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1초에 30km 1초에 30km의 속력으로 태양 주위를 돕니다. 태양은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약 초속 200km의 속력으로 돕니다. 이해되셨어요? 우리나라 나서는 회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들 항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막연히 볼 때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막연히 볼 때는. 다시 말하면 관측 도구가 꼴랑 사람의 눈 정도 수준에서는 말입니다. 근데 아주 세밀한 망원경을 보면 서로 약간 위치가 움직여요. 일반적인 사람은 대략 한 200년 정도면 그게 움직이는 걸 느껴요. 200년. 사람이 살아 한평생 동안 그렇게 별자리가 좀 바뀌는데 라고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 사람들이 별자리 위치를 기록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 별자리를 보니까 옛날 거랑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관측됐습니다. 조선 천문도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게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태조 이성계가 만들었습니다. 그 태조 이성계가 만든 것들은 중앙아시아에 큰 천문대가 있는데요. 그쪽에 보내진 탑본이 있습니다. 그 보내진 탑본은 세종 때 보내진 겁니다. 이후에 세종 때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거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못 찾았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약 한 20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숙종 때 또 다른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천문도 밑에 비문에 세종이 만든 것과 한 2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별자리 위치가 약간 바뀌어서 새로 만들었어 라고 얘기됩니다. 참고로 그럼 별자리 지도를 만들려면 왕권이 강할 때 했을까요? 약할 때 했을까요? 강할 때겠죠. 왕권이 강하다 보니까 뭐 더 할 거 없나? 이랬을 때 한 거죠. 숙종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과학하고 역사가 뭐 별개의 거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그 왕권과 특히 조선과 같은 또는 고려도 마찬가지고 그 왕권과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어요. 왜 태조 이성계가 천상열차 분야 지도 같은 것들을 만들었겠습니까? 왜 킹 세종이 해시계, 물시계 또는 별 일성월시인가 했었는 그런 시계들을 만들었을까요? 왜 시계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흔히 달력이라고 하는 력은요 하늘 내려준 걸 생각합니다. 그럼 그걸 제일 처음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면 천자를 부른 사람입니다. 누구죠? 중국 왕이에요. 중국 황제가 천자예요. 하늘의 아들. 그래서 그 천자가 이제 만들어진 시계를 주변 국에 뿌립니다. 그걸 받아들인 나라 중에 하나가 고려고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의 것과 우리 것이 약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
우리나라가 남중하고 나서 중국 베이징에 남중하는데 약 30분 정도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다고 생각했던 킹 세종조차도 일식의 시간을 단 몇 번 틀렸다고 역관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했던 달력할 때 그 역자예요. 역관, 천문을 연구한 사람 목을 뱄습니다. 왜 일식 그 꼴랑 몇 번 못 정밀하게 측정 못했다, 예측 못했다고 목을 뱄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진짜 일식의 어떤 원리를 모르잖아요. 말 그대로 십자가 벌레 먹을 십자예요. 태양이 벌레 먹듯이 가르쳐 먹는 거예요. 아니 벌거 대낮에 일식이라다 생각해봐. 지금에서야 경이로운 일이고 지금에서 굉장한 관광자원이에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2035년도 2월달에 강원도 평양에서부터 평창 쪽으로 이어지는 라인 쪽에 객이 일식이 걸립니다. 2035년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회인으로 돈 벌고 평창 쪽에 땅 하나 얻어가지고 누워서 일식 관측하기 딱 좋은 그런 나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미국 같은 데 한 3, 4년 전에 미국 서부에서 동부까지 쫙 이어지는 일식 라인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말 그대로 그게 200년에 한 번 걸리는 200년 전에 한 번 걸렸던 거고 한 3, 4년 전에 그 또 한 번 걸렸던 거였습니다. 일식은 굉장한 관광자원입니다. 이게 없었는데 그렇듯 하늘의 계시를 그게 왕권하고 연결되는 거죠. 역사혁명을 통해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자기의 힘이 하늘과 닿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천문도를 만들고 제작하고 그것들이 왕권 강화의 수순으로서 킹 세종도 앞에 그죠? 이방원이가 그죠? 여러 것들 쳐내면서 자기한테 왕권을 강하게 해주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게 태종의 가장 큰 업적은 세종을 왕으로 만들었던 그게 가장 큰 업적이다 하는 뭐 얘기가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별들의 위치가 조금씩 보다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중심별과 배경별, 이 배경별은 같은 별이에요. 이 배경별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세란 말을 붙였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네요. 이 중심별에 뭐가 있다면 행성이 있다면 이 행성 역시 약간의 중력을 통해서 빛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줄 수 있을 겁니다. 행성이 없었다면 스무스하게 이렇게 됐을 것 없이 이상한 피크 하나가 생길 수 있다면 이 피크는 도대체 왜 그래? 행성이 있었겠지라는 생각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중심별에 행성이 없다면 이 배경별의 밝기는 스무스하게 이렇게 변했을 텐데 이상한 피크가 하나 보인다고요? 뭔가가 있었겠지. 피크가 여러 개 있으면 당연히 행성이 여러 개 있었겠지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성은 굳이 시선방이 나란하든 비스듬하든 심지어 수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말이죠. 경제대 도플레오카 시켜서 행성의 공전이 10년 걸려서 20년 걸려서 50년 걸려서 100년 걸려서 하면 제대로 관측하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이거 며칠 만에 측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이건 꽤 여러 날에 걸쳐서 경우에 따라서 여러 달에 걸쳐서 봐야 됩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공전 주기가 주변 이 부분에 비해서는 긴 행성에 대해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요놈처럼 식현상이 일어나고 또 식현상이 일어나고 또 식현상이 일어나고 시선 속도가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적색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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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 없죠. 얘네들은 주기성이 없어요. 한 번 일어나면 끝이에요. 물론 또 다른 배경별들이 지나가면서 또 한 번 더 일으킬 수는 있겠죠. 그래서 특정 별에 대해서 항상 렌즈를 열어놓고 관측을 오랫동안 지속해야 되는 단점은 있는 게 미세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 항성이 멀어져요. 적색편에 불러요. 4분의 1주기 후에 행성의 항성 앞을 가려요. 식현상. 적색편 이후 4분의 1주기 뒤에는 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식현상이 일어나기 전 4분의 1주기에는 적색편이가, 식현상이 일어난 뒤 4분의 1주기에는 청색편이가. 굳이 추가적으로 더 외울 이유는 없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밝기 변화, 시선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편의량에 대한 정보들을 줄 때, 알겠습니까? 요것을 델타 람다. 이 델타 람다는 별의 질량이 클수록 다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겠다는 거.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입니다. 스페인드 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페이지 240페이지 241쪽에 보면 유형 익히기가 보이고요. 실력 높이기 파트에서는 250페이지 쪽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아직 책이 준비 안 돼 있어서 참고로 1월 달에는 잘 들으십시오. 세페이드 3F 상입니다. 하 아니에요. 3F 상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 1월부터는 고체지구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알겠나?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빼먹었던 게 뭐 있습니까? 하면 창의 문제 있잖아. 그것까지 더 해서 할 거고. 알겠죠? 세페이드 3F를 다시 가져올 상을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1월부터는 아직 10월 수업 한 번 더 남았지? 알겠어요? 추가적으로 더 문제 풀겠다는 사람 이거 오늘 수능 특강 드렸던 문제 뒤에 보면 답도 있으니까 해보시죠.